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최근 정부가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노동계는 저출생 고용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저출생, 저고용,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해법으로서 주 4.5일제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노동 생산성이 경쟁력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 과거 주 5일제 도입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 그 주 5일제일 때 반대가 많았거든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오히려 더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아직은 좀 빠르지 않을까. 사실 경제도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또 휴일까지 하면 불붙은 주 4.5일제 논의.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전환점일까요? 또 다른 격차의 시작일까요?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딱 들었을 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있는지, 또 4.5일제 전제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기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 균형을 찾는 게 관건일 텐데요. 특히 중소기업처럼 여력이 부족한 곳에선 그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쉰다는 걸 넘어서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문화가 좀 바뀌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주 4.5일제가 도입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회사원 허진민 씨. 금요일 아침, 오늘은 출근 가방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치원 가서 뭐 하고 싶어? 색칠놀이. 색칠놀이? 좀 이따 아빠가 오게 데리러 올까? 격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쉼표. 2주에 한 번 아이는 아빠와 함께 유치원에 갑니다. 근데 보통 직장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아이랑 이렇게 오순도순 다니면서 이 자체를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희, 아빠한테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희 잘하고 와. 안녕.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애기 등원시켰으니까 이제 혼자만의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허 씨는 서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잠시 미뤘던 취미를 간접적이나마 경험하기 위해 여행 후기에 관한 책을 골랐습니다. 제가 보통 요즘 인터넷에서 책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서점에 보면 서점만의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나 해외 가보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간접 체험하려고 지금 이 책을 골랐습니다. 책을 둘러본 뒤에는 산책에 나섰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는 누리기 어려웠던 여가 생활도 즐기며 일과 삶의 균형도 찾았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오려면 너무 늦어요. 일단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일단 시간적 압박이 있습니다. 근데 쉬는 날은 오롯이 저 혼자 와가지고 뭐 마음도 좀 내려놓고 천천히 걸으면서 땀도 흘리면서 그다음에 아이 등원 간 사이에 아내하고 같이 맛집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빠가 딱 고정적으로 쉬는 평일에 쉬는 날도 있고 주말은 쉬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가족과 유대관계 형성이나 그런 신뢰감이나 친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 씨의 직장은
하수 처리 시설 등을 설계, 시공, 관리하는 종합 환경 기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작년부터 격주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쉬게 되면서 업무 방식에도 작지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금요일날 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평상시에 실없는 농담 한마디 할 때도 있을 거고 뭐 커피를 한 잔 두세 잔 더 먹을 때 있을 거고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 없이 좀 그걸 할애해가지고 집중해서 가성비 좋은 일하는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자체도 4.5일제 도입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4.5일 근무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벤처 기업. ICT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계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요. 뭐 이런 일자리 문화를 또 개선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이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고객사를 24시간 응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특정 요일에 다 같이 쉬는 대신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 도입된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제 연장 근무가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이 되려 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해법은 기술에서 찾았습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직원들 생산성이 압축적으로 올라야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단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팀적으로도 뭐 회사적으로도 고민을 해가지고 AI 툴을 어떻게 좀 도입할지 그런 것들도 4.5일제 이후에 저희가 생겨났고요. 직원들은 AI 활용법을 공유하는 채팅방을 만들어 숙련도를 높였고 4.5일제가 안착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얻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주말만 기다리기보다는 퇴근 이후에 저녁을 좀 기다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무 시간이 줄어도 그 업무 공백을 잘 채울 수 있어야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소개됐던 기업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네, 우선 근로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이 줄어든 건데요. 경기도가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해서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26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도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참여 대상인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에 나선 건 경기도 사례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현장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지자체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업종에서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만큼 추가 인력이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변속기 부품만 500여 개. 이 복잡한 장치를 통째로 바꾸는 대신 하나하나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 새 것처럼 되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동차 부품 재제조 전문 업체. 이곳에선 산업 폐기물을 줄이고 비용까지 낮추는 고숙련 기술을 오로지 사람 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계 안에 한 5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분해했다가 다시 다 조립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 그래서 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분해하고 세척하고 조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근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업체 대표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업종에는 생산성을 아무리 높여도 이제 저희는 자동화까지는 또 좀 어려운 그런 단계이고 결국에는 원가가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그런 형태로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 집중도는 올라간다지만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그 논리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단축된 시간만큼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직원을 한 명 이렇게 기술자로 양성을 시키려면
평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대체 인력을 바로 투입할 수는 없고 그 인력을 다 충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출고일이나 납기일이 이제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규모 스타트업도 주 4.5일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 광고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광고 대행업체. 이곳 역시 주 4.5일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방식이나 속도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든 버틸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4.5일제를 이제 시행하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실을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만 넓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도 늘려야 되고 뭐 집기나 이런 컴퓨터도 늘려야 될 거고. 당장 일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만 단축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업무 조정이나 아니면 인력 보강들이 좀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지만 그래야지 좀 조기 퇴근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금이나 일자리 불안이 좀 생긴다면은 시간적 여유가 생겨도 마음적으로는 조금 그런 게 불안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나 이제 막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나 연차 휴가 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도 제도 성패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네, 그래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 4.5일제.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 35%는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했지만 단축 근무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경우 급여는 주 5일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과 비용 문제를 우려하는 기업 입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 추적 제작진은 거리의 시민 6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찬성의 표를 던진 50여 명의 시민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금 은퇴를 했는데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좀 흠이 되고 야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효율은 지금 생각해보면 안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회사에서 4.5일째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2주 금요일마다 그때마다 그래도 뭔가 개인 개발 시간이나 그런 걸 가질 수 있어서 좀. 반대에 투표한 시민 10여 명은 임금 삭감과 업무 공백을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업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또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장기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이렇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 4.5일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합의 과정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비영리 단체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영미권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6개월 동안 주 4일제 근무를 실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조사해 보니 직원들의 이직률과 병가 사용 횟수 등이 눈에 띄게 줄었고 생산성 등 기업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국 참가 기업의 90% 이상이 실험 종료 후에도 주 4일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기업 대부분이 직원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이었던 터라 대규모 사업장이나 제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40시간 밑으로 떨어뜨리는 서구의 실험이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러나 좀 들쭉날쭉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노동시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이해의 차이가 극명하다. 일부 국가는 실험 단계를 넘어 아예 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주 39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차근차근 줄여왔고 벨기에는 필요하다면 노동자가 주 4일째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더 많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주 4.5일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GDP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 거를 감내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근무시간 단축이 가져올 효과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 조건의 양극화도 심각한데 또 시간까지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그런 해법이 구사될 수 있느냐가 초과 근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죠. 비용이 올라가면은 그 기업한테 생산량을 줄일 유인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대기업의 비용이 올라가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 하청업체한테 전가가 됩니다. 결국 주 4.5일제는 노동의 역사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적용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전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그 지원에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4.5일제로 연착륙돼서 모두에게 5일 또는 5일 이상의 근무가 그 밑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일정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다. 정말 사회적 합의라는 걸 갖고 이거를 정책을 한다고 하면 노사가 협의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의 어떤 그 유연성을 좀 제고해주면 더 그게 더 나은 정책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 4.5일제가 단순히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주 5일제, 주 40시간 근무제도 2003년 제도 마련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큰 실험이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극심한 반대도 있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제도로 안착이 된 건데 이번 주 4.5일제 논의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네요. 네,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흐름으로 등장한 가운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효율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할 겁니다. 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